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그리드는 지면이나 연속된 요소들이 반복될 때 총체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그래서 그리드는 단순히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복합적 개념인 그리드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의 구조와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학습 목표: 그리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리드 시스템을 응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드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지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드는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드는 내용 요소와 여백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항상 정과 반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변칙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흥미로워합니다. 따라서 규칙을 만들지만 시각적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드의 기본적인 속성은 반복을 통한 총체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드는 하나의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복합적인 설계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를 이야기할 때 그리드 시스템이란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지면을 설계, 계획하고 요소들의 상호 관계와 효과를 고려해서 배치하기 위해 체계화한 것이 그리드 시스템이죠. 특히 페이지가 연속될 때, 즉 책이나 잡지와 같이 여러 페이지가 이어져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진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그리드 시스템은 화면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드 시스템이 알맞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정보의 위계 구조와 레이아웃 원칙, 조형 원리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주어진 공간 안에 각 디자인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놓이게 되죠. 이때 그리드 시스템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화면이나 지면은 언제나 2차원 평면에서 시작하죠. 책이나 잡지와 같이 바인딩, 즉 제본이 되어 있는 인쇄 매체의 경우에는 펼침면이라는 특징이 있고 스마트폰의 기본 화면이나 포스터는 세로 비율에서 시작합니다. 모바일에서 구현하는 화면의 비율과 웹에서 구현하는 화면의 비율 또는 영상의 시퀀스를 구현하는 화면의 비율까지 화가가 캔버스를 선택하는 것 같이 다양한 화면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은 각기 다른 비율과 목적을 가진 공간 레이아웃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드 시스템은 그 역사가 건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프랑스 건축가 르꼬르부지에의 그 모듈러 시스템이 예이죠. 그는 모듈이 가진 비례의 개념에 황금비의 중요성을 찾아내고 자신의 모듈에 모듈러라는 새로운 단어를 붙였습니다. 르 모듈러는 그가 만든 일종의 측정 단위로 직사각형을 모듈로 해서 지면을 구성하는 방식을 디자인한 것이죠. 그는 자신만의 설계 도구로 규준선, 그러니까 모든 선의 비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선과 모듈러를 사용했고 이것은 수학적 비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앨런 하버트는 그의 책 레이아웃에서 르꼬르부지에의 그 모듈을 편집 디자인에 응용을 했고 대칭축을 벗어나서 비대칭 디자인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인쇄물을 디자인하기 위한 그리드 시스템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가져온 중요한 공헌은 현대 타이포그래피의 그리드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타이포그래피 영역에서 그리드가 처음 시작된 시기의 디자이너는 1930년에 스위스 학파인 허버트 바이어, 막스 빌, 리처드 플로스 등을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이 시기 명쾌하고 객관적인 스위스 스타일의 특징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는 데 그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격자 또는 동일하게 주어진 좌표를 수직과 수평으로 일정하게 나누어 놓은 이 구조는 지면이라는 공간 안에서
텍스트의 덩어리와 이미지라는 요소들이 배치되는 그런 규칙을 구조화합니다. 그리드는 매우 기본적인 도구로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 가치의 유의미함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드를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의 유명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얀치홀트는 2대3의 낫쪽의 비례를 바탕으로 고전적인 레이아웃의 기초를 만들었는데요. 그림을 보면 텍스트가 들어가는 판면의 높이는 판형의 가로 너비와 같습니다. 안쪽 여백과 위쪽 여백은 각각 판형의 지면을 9등분해서 9분의 1로 설정을 하고 바깥 여백과 아래쪽 여백은 2배로 대응되게 설정합니다. 판면은 가로, 세로 각각 6개의 유닛으로 설정되어 있죠. 위에서 3분의 1 지점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가상의 선이 왼쪽 판면 지점에서 오른쪽 판면의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지점과 교차합니다. 이 오른쪽 판면의 지점과 위쪽으로 수직선을 긋고 그다음 왼쪽에 아까 판면 지점과 연결을 하면 오른쪽 페이지의 판면 모서리와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드를 구조화할 때 칼럼과 마진의 관계를 이해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판면과 마진은 글이 들어가는 영역의 형태와 여백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판면은 시각적 대조, 비례감, 구성 원리 등에 기초하고 시각적으로 균형감 있는 정렬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형과 반형태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페이지에서 타입과 이미지가 자리 잡는 컬럼의 폭과 길이는 항상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하죠. 판면은 집합된 글의 덩어리가 가지는 질감과 톤을 드러냅니다. 질감과 톤이라는 것이 타이포그래피와 바로 연결되어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타이포그래피의 질감과 톤은 매우 중요한 시각 요소로서 타이포그래피의 강조와 대조를 통해 시각적 균형을 찾는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글자들이 놓여있는 세부 항목에 따라서 질감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부드러워지기도 하죠. 톤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활자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획의 두께나 밀집도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판면 영역은 사방을 둘러싼 흰 공간, 즉 마진에 의해서 한정되는데요. 마진이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상단 마진, 하단 마진, 그리고 좌측 마진, 좌우 양면으로 인쇄된 인쇄물에서는 특별히 바깥쪽 마진 또는 안쪽 마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죠. 칼럼과 마진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가 작아지면 다른 하나는 커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적절한 마진은 지면이라는 공간 위에 놓여 있는 그 문자 정보의 명료함, 균형 등을 규정하는데 시각적 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칼럼과 마진의 비율과 상관관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한편 그리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판형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면의 공간을 설정했을 때 그리드가 존재하는 그 세계 속의 물리적 속성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종이의 규격은 DIN 시스템에 맞춰져 있죠. DIN 시스템은 A, B, C, D 이 네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AB 사이즈 용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판형은 디자이너의 의도와 비례 감각에 의해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격화되어 있는 비례와 크기 범주에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규격화된 종이의 크기에 맞춰서 판형을 정하는 것이 종이를 절약하고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매체에서 효율성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하면서 종이의 크기를 기반으로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미디어의 역사에서 책을 비롯한 인쇄 매체가 가장 오랫동안 중심에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활판 인쇄에서부터 타이포그래피의 개념과 용어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유죠. 한편 디지털의 속성은 상대적이고 제한성이 다소 낮은 유동적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고정된 미디어인 인쇄 매체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타이포그래피와 그리드를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비율과 관련된 몇 가지 일반 상식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A4 용지인데요.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종이의 규격에 따라 별도의 표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A4 사이즈 210297mm 사이즈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지 크기죠.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216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A4 용지에 대한 그런 사용이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이 국제 표준 규격으로 통용되고 있는 A 규격 종이는 그래픽 산업의 생산성과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유형화된 그런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A 규격의 종이 비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ISO 216 용지 사이즈 국제 표준으로서 독일 공업 규격인 DIN 476 표준에 기반을 두고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종횡 비율이 모두 2의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2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데요. 1대 1.4142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 때문에 황금비의 미적인 특성에 바탕을 두었다는 의견도 있어요. 시각 조형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창의적인 프레임은 A 규격 종이의 비례를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하고 가장 아름답게 비례 감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건축, 미술, 공예, 디자인 등 거의 모든 시각예술 작품 속에는 독특한 비례를 잘 반영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황금 비율을 자연과 생물, 예를 들어서 앵무새조개 같은 자연 생물과 포괄해서 시각예술의 영원한 이상적 비례를 찾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날 합리적인 지면 비율로 사람들은 황금비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인공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발견한 온갖 형태에서 비례와 특징을 통해 기하학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에서 황금비를 규율과 같이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가진 아트워크의 임의성 또는 감각보다는 논리적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죠. 디자인이 직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구조적 접근 방식이라는 관점에 힘을 얻은 것이에요. 실제로 디자인이 더 좋아 보이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은 이 비례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금비는 3분법처럼 간단하지만 디자이너에게는 황금비를 통해 역동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스위스의 역사가 야콥 브루크하르트는 지면의 여백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요한 비즈니스 중간에 간헐적으로 나누는 담소나 농담 또는 산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백이란 것은 마치 전체 이야기에서 숨을 쉬는 공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강조를 한 것이죠. 타이포그래퍼 얀치홀트는 여백에 대해 조금 더 기능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백색의 여백이 단지 수동적으로 놓여진 배경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강조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드상에서 여백은 형태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의 빈틈도 없이 타입으로 가득 찬 그런 수십 페이지 또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꾸준히 읽어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기조차 싫지 않나요? 우리의 눈은 쉽게 혹사돼서 금방 지쳐버리겠죠. 그리고 글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독서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끔의 휴식, 즉 여백은 독서를 더욱 즐겁게 하고 능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줍니다. 그리드 시스템은 보증이 아니라 보조 장치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각 디자이너는 자신의 개인적인 스타일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드의 사용법을 따로 배워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예술이라는 것이죠. 스위스의 그래픽 디자이너 요제프 밀러 브로크만이 강조한 말이에요. 타이포그래피와 마찬가지로 그리드를 구성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죠.
이어지는 튜토리얼에서는 그리드 디자인의 예시를 통해서 매체별로 어떻게 그리드를 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1. 그리드 시스템은 각기 다른 비율과 목적을 가진 공간의 레이아웃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2. 하지만 그리드는 절대 규칙으로 작용하기보다 다양한 변화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13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